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젊은 정치인과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또 황희도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네. 뭐 직접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부대변인직을 맡고 있고요. 네. 오랫동안 국회에서 근무를 했었고 뭐 지자체에서도 네. 근무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 아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아유, 제가 자주 보고 방송 활동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둘이 저랑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좀 닮은 거 아니냐 두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네. 닮았다. 저한테 이 전라도 사투리 쓰는 박지훈이다. 저는 경상 사투리 쓰는 강성필이다. 네. 아니 어디 종편 가서 뭐 떠들고 있던데 이렇게 종편 나간 적이 없는데 최근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오늘하고 목요일 날 변론이 이제 추가됐습니다. 9차 10차인데요. 이 9차 때는 지금 예정된 게 입장을 듣겠다, 뭐 시간을 주면서 국회 측, 윤석열 측 입장을 듣겠다는 건데, 자, 어떤 내용이 전개될까요? 뭐 사실 핵심은 네. 그동안 우리가 지겹도록 지켜봐왔듯이 결국 이걸 그 내란이냐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그냥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은 왜냐면은 지금 그동안 사실 그 많은 국민들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증거들이 지금 막 수두룩빽빽하게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계속 내란이 아닌 것처럼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뭐 합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국 핵심은 이 비상계엄에 대한 그 정당성 이거를 뭐 인정하냐 마냐 요걸로 계속 서로 공방을 주고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측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 이런 주장을 할 거고요. 국회 측은 이제 잘못됐다. 네. 내용도 안 맞고 절차도 안 맞고 또 그 과정 중에 뭐 끌어내라 했다든지 뭐 단전 단수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으니까 뭐 그런 내용이 전개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국회 측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이 네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계엄의 절차가 정당하고 적법했느냐, 그리고 포고령의 내용이 위헌 위법성이 없었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국회 침탈, 네 번째가 선관위 침탈.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인 거거든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했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우리만 때는 다 봤잖아. 안 본 사람 있네 여기서. 지겹습니다. 예. 윤석열 측은 어쨌든 간에 되지도 않은 예산 네. 그리고 탄핵이 남발됐다. 이것 때문에 오죽했으면 탄핵했겠느냐라고 하는데 오죽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탄핵의 사유가 안 된다. 계엄의 사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부정선거국을 그러니까 또 말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도 내밀지 그렇죠.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건데 제가 요즘 이런 좀 예를 들어요. 아니 은행 강도가 오늘 나왔어요. 사실은 그 얘기하시죠. 네. 부산에 강도가 있었는데 예. 2분 만에 그냥 검거가 되거든요. 장난감 총을 들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니 저는 근데 그 모르시군요. 뉴스를 몰랐었어요. 네. 근데 누가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저는 사실 그 만평을 보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 강도가 은행 갔는데 아니 뭐 장난감 곤청이든 진짜 곤청이든 어쨌든 간에 은행 이자가 그러니까 꼼짝 마라 했는데 2분 만에 제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에게 제압돼가지고 끌려 나오는데 너 왜 강도했어?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너무 비싸서요. 예. 근데 돈도 그대로 있고 사람도 안 다쳤으니까 저 처벌하면 안 됩니다라고 예. 똑같은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난리를 치고 호수에 달 그림자 잡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재밌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아마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들이 네. 사실 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뒤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 탄핵 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막 이미지만 만들어 놓는 게 저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게 아무리 우리 같은 이 헌법 수호 세력들이죠. 네. 그런 우리 같은 시민들이 아무리 분노해도 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다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할 네. 것이다. 일단은 10차 변론기일도 잡혀 있는데 그날 윤석열 형사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속, 취소 신문도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변경 신청을 요청했는데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오늘 뭐 방금 전까지는 아직 네. 얘기가 안 나왔는데 결정이 안 됐는데 뭐 윤석열이 불참을 해도 변론 기일은 가능하다는 게 지금 헌재 측 입장이다 보니까 네. 뭐 필요 없지 않을까요?
네, 뭐 그거 받아준다 한들 25일이 마지막 날이 될 네. 겁니다. 화요일 날 다음 주. 맞습니다. 큰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어제 국회에서는 내란 특조위원들이 일단은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퇴정을 하긴 했는데요. 그 전에 CCTV가 공개됐죠. 단전 관련돼서 지하 1층, 국회 지하 1층. 근데 이제 윤석열 측은 단전을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을 했고 단독으로 현안 질의를 하면서 김현태 단장이 나왔습니다. 707 특임 단장. 근데 김현태 단장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단전이나 이런 것들을 특전사령관이 본인이 결정한 것 같다 이렇게. 뭐 자기가 뭔데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그 김현태 특임단장 인터뷰하면서 울 때 알아봤습니다. 네. 예, 마음이 갈 때 같을 것 같더라고요. 예. 아니 특전사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습니까? 네. 어제도 또 눈물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울지 말면 안 돼요. 그 감정이야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런데 저는 이런 논의 있잖아요. 네. 단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 야 의결 정족수 150명 안 됐으니까 끌어내. 그치, 그 얘기 더 중요하죠. 그게 끝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김현태 단장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는 했어요 또. 그러면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말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니까 그럼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실행을 해야 될까라고 김현태하고 둘이 논의를 했다. 그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단전 계획도 있었고 아이디어도 있었고 테이저건도 있었는데 어쨌든 위험하다고 해서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불분명하게 말했지만 결국엔 한 개 팩트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윤석열 대통령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단전하란 말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도 영화 보면 조직의 보스가 네. 행동대장한테 야 상대방 뭐 조직 보스 뭐 알아서 네가 선 좀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뭔 차를 타고 가서 어떻게 폭행하라 다 일일이 지시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엽적인 얘기인 지엽적인 거고 얘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 150명이 아직 안 됐으니까 끌어내라. 거기에 대해서 곽종근도 김현태도 모두 들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하다. 단전도 계획이 없었다고 하는데 아니 헬멧에 다 야간 투시경 다 차고 다 다니잖아요. 찼잖아요. 그거 왜 찬 거예요? 그리고 소방청장 우리 그 지시 네. 이상민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뭔가 했다 이렇게 김현태 단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잠깐 이야기 듣고 이야기를 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정말로 이 단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지시한 겁니까? 단전은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단전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한 어제 민주당 국조특위 의원들의 기자회견은 가짜 뉴스입니까? 내용이 맞지 않은 뉴스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놀랍습니다. 딴 거는 몰라도 대통령 지시는 절대 없었다. 막 이렇게 해요. 뭘 알아요, 자기가? 뭔데요, 대령 주제에. 죄송해요. 네. 밑에잖아요. 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자기 얘기를 합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확신을 갖고 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입장을 밝혔을 때랑 지금 완전 달라진 그러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멋대로 국내질을 하고 있으니 저도 그럼 멋대로 뭐 국내질을 해보자면 네. 뭐 처음에는 이제 분위기가 막 확 이렇게 몰아칠 것처럼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좀 살아보겠다고 눈물쇼를 했는데 근데 좀 이제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국힘당 측에서는 계속 이거 막 자꾸 헌재 부정하고 네. 그쪽으로 또 막 지금 일시적이지만 에너지가 막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들이 뭐 그거에 의해서든 아니면 뭐 압박에 의해서든 자기 욕망에 의해서든 그러니까 바로 또 태세 전환하고 지살길 찾는 거 아니냐라고 저도 궁예질 해볼 수 있는 거죠. 형사재판 문제 되니까 본인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뭐라고 궁예가 돼가지고 대통령은 절대로 지시한 바가 없을 것이다. 자기가 뭔데요? 보고 들은 바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예. 특전사가 날씨도 안 좋은데 헬기 뛰어가지고 국회에 도착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제대로 된 정문 놔두고 창문 뚫고 들어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렇게 국회 보좌진과 당직자들하고 대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말이 필요 없는 게 아니 팩트가 있잖아요. 아니 그 CCTV에 찍혀가지고 다 찍혔어요. 단전하고 네. 뭐 찍혀. 저거 다 찍혔고요. 그리고 헬기 저는 떨어지고 뭐. 지금도 국회 사무처에서 사실 공개를 아직 안 한 더 충격적인 영상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우리 김민기 사무총장이 네. 사실 언지를 좀 했거든요. 네. 더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충분히 근데 아니 그럼 김은태 단장도 그렇게 억울하고 본인이 정직하면 네. 왜 눈물의 기자회견을 최초 했을 때도 이런 얘기 다 안 했냐고요. 군인이 뭘 자꾸 울어요. 하지를 말든가. 그리고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도 자꾸 민주당이 회유했다고 하는데 아니 본인이 의원실 불러가지고 오랫동안 얘기하면 만약 민주당 김병주나 박범계 의원이 의원실로 불러가지고 얘기했으면 또 이거 회유했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이게 지금 문제가 결국 문제는 저는 윤석열 또 국민의힘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인정하지 않고 헛소리를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계속 정쟁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은 뭐 단전 지시했든 안 했든 우리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봤고요. 지금 이 단전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가 달라질 거 없는데 자꾸 정쟁화 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민의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그런 이미지를 풍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름 이게 먹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탈진실 문제는 사실 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도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건 기술의 발전과 함께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다 상대적인 각자의 팩트가 있다.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바이든 날리면 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사실 명백하게 다 들었는데 네. 그거를 갑자기 슬쩍 말장난을 하니까 맞아요, 얘가 맞아요. 이게 먹히네. 한 30% 날리면 들었어요. 갑자기 30%가 바뀌었어요. 하루아침에 날리면 날리면 들었다고. 듣긴데 이거. 듣기도 기가 날리면 안 막히게 듣기는데. 그렇게 들었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듣긴데. 야 이거 되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 경험을 한 거죠. 학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집을 하니까 또 분위기가 달라진 걸 지지층도 학습을 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도 초창기에는 막 우왕좌왕 잠깐 하다가 네. 야 이거 그냥 우리가 계속 헌재를 공격하면 되겠네. 이게 실제로 DC의 그 세 군데 갤러리, 미국 정치 갤러리, 국힘 갤러리, 국힘 비대위 갤러리 아하.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막 폭동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게 했는데 꼬리 자르기도 먹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이후에도 계속 지금 막 문영배 대행 공격하고 그리고 나서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네. 물론 이제 몇몇 잡혀간다곤 하더라도 큰 자기들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판을 봤을 때는 대세에 지장 없는 것 같네. 그리고 지금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인터넷 매체라든지 거기에 국민의힘이 올라탄 것 같은 느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한 36명인가요? 네. 40여 명.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문해가지고 막 흔들게 하고 있는데 아니 어쩌려고 이러는 겁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항의 방문을 할 게 아니라 어제는 사과 방문을 해야 됩니다. 사과 방문. 왜냐? 최근에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국민의힘에서 문영배 재판관이 수십 년 전에 수십 년 아니지만 10여 년 전에 10년도 더 지난 세월 전에 2009년인가요? 뭐 그랬죠. 그 동문 인터넷 카페에 음란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영배 재판관이 댓글을 달았다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했습니까? 공당의 국회의원이 한 것이고 예. 공당의 대변인이 했는데 이 대변인은요 또 국민의힘 가짜뉴스 대응 단장을 맡고 있더라고요. 가짜뉴스 대응 단장이 아니라 가짜뉴스 유포 단장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면은 아니 또 팩트 확인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람이다 보니 실수할 수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될 거 사과를 해야 아닙니까? 되는데. 근데 사과는 안 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그 항의 방문을 간다?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공격하고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제대로 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사실 뭐 과거에도 문영배 재판관이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 왜 가깝냐? 서로 안부를 물었대요. 뭘로 물었는데 SNS로 물었대요. 우리 친한 사람끼리 만나서 전화하거나 만나서 안부 물어보지 누가 SNS에 댓글 답니까? SNS로 친할 거 다 친하죠. 그럼요. 모든 사람하고. 그래서 앞에 말씀 주셨듯이 예. 뭐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사실 진짜 뉴스 발굴단 그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를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거기서 여태까지 지금 뭐 키세스단 사진 그 조작하고 네. 뭐 친중 프레임 이재명 대표 씌웠다가 본인들 오히려 망신당하고 네. 그 잣대들은 자기들도 친중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뉴스 발굴한다면서 본인들이 생산해내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가짜 뉴스였습니다. 지금 문제가 지도부가 더 문제 같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지금 계속 헌법재판소도 흔들고 결국은 이제 이게 사실 다 봤어요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 날리면을 생각하는 사람 몇 명 그쪽 빼고는 대부분 그걸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계속 하면 뭔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고 저렇게 하는 건가 지도부도?
그러니까 이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네. 분이 죄송하지만 정치는 오래 하셨지만 그만큼 존재감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지도자로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것은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이념과 철학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념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 주류가 못 되고 항상 주류 옆에서 아부하고 잘 보여가지고 선수를 늘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리더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보면은 어쨌든 간에 당이 잘못된 길로 가지만 네. 그러면 딱 이렇게 그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길로 쫙 가잖아요. 기억나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와서 네. 사과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때 저는 야 쇼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 제가 아니고요. 근데 네. 그것도 되게 대단한 거였어요. 지금 그럼요. 보면. 지금 보면 그 정도의 쇼도 이 할 줄 사람들하고 알아야 비교해 돼요. 보면. 근데 이분들은 예. 본인들 자체의 동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탄핵 반대 집회가 야 사람들 많이 몰렸네. 괜히 저 사람들하고 반대되는 주장하면은 나 혼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일단 대세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과연 뭐 조기 대선으로 본인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렇게 하면 나중에 선거는 어떻게 치를 거며. 그래서 지금 국힘당 측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질문이 네. 있죠. 뭐냐면 하나가 이제 조기 대선, 아. 두 번째가 이제 부정선거. 아하. 요 두 개 키워드를 그들은 어떻게든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기승전 이재명 대표님 흔들기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조기 대선, 부정선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물어봐야 된다. 이걸 결국에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답변하는 순간 만약에 그들의 편에 서게 되면은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관심은 받지만 길게 보면 자기도 같이 그냥 윤석열 묻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윤석열도 곧 진짜 장담하는데 조만간 화교로 몰립니다. 윤석열이 윤석열도 분명히 화교로 몰립니다. 박병윤 씨 아닙니까? 그들은 뭐 사실 홍장원 씨가 지금 뭐 상관없죠. 간첩이라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만간 그렇게 버려질 때 네. 본인도 이제 그 미래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고 답변을 회피하고 싶은 건데 네. 굉장히 중요한 건 지금 뭐 쌍권이라고 해서 권영세, 권성동 씨도 그 소위 그 내란 옹호 유튜버들한테 욕 엄청 먹고 있습니다. 네.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관심은 받을지 몰라도 본인들의 정치 생명 갉아먹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 박선원 의원이 어젯밤에 페북에 글을 남겼던데 용산에 파견 갔던 그러니까요. 그 국힘 사무처 출신 그 행정관들이 다 복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복귀했다는 건 뭐냐? 결국엔 자기들도 윤석열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는 거다. 조기 대선 준비 모드로 가는 거다. 하지만 말은 못하죠. 말은 못하니까 괜히 또 그냥 이재명 대표님이 얘기하고. 우리 이제 종편에 자주 출연하시니까 자주 보고 있는데 우리 강 부대변인은 네. 어디 국민의힘 쪽 이제 패널들하고도 이제 네. 토론을 하시면 네. 조기 대선이나 그 부정선거는 어떻게 그분들은 얘기를 하십니까? 많이 부끄러워하죠. 답변을 좀 피해 가더라고요. 사석에서는 저한테 아무 말 못합니다. 이재명 그냥 안 되면 이재명 이렇게 사석에서는 저한테 아무 말 못합니다. 뭔 얘기만 부정선거? 예. 아 미안하다. 조기 대선 하겠지. 뭐 이런 두 식이거든요. 가지가 맞는 키긴 하네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민주당에 영화 있잖아요. 예. 말할 수 없는 비밀.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예. 권영세 이 두 명은 본인들도 법률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탄핵 심판 보면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무조건 8대 0으로 나올 거라고 본인들도 예상할 겁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은 앞으로 열릴 거예요. 네. 그런데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지금 탄핵 반대한다고 저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구구 집단들에 대해서 미움 살 거 아닙니까?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면 욕 먹을 걸 각오하더라도 나중에 금방 안 가서 진실은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기 대선 준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장을 마련은 해주는 게 지금 지도부의 역할인데 그 역할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죠.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고 출구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차피 대선하는 것 당신들도 알잖아요. 대선 되고 잘못된 걸 알아요. 잘못된 걸 아는데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어떡하려고 저럽니까? 그러니까 지난 그 12월 3일부터 뭐 더 길게 이제 윤석열 취임 이후부터지만 네. 어쨌든 최근 한 2개월 정도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답답해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그 힘이 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뭐 정신승리가 아니라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조만간 버리게 됩니다. 김건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내란 옹호 유튜버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되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의 심리대로 보면 한마디로 진짜 신념 때문에 온 사람도 있겠지만 네. 신념인 척하면서 돈 벌려고 여기가 돈 되니까 온 사람들이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돈벌이 하려고 왔다. 그러면 네. 윤석열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쪽이 분위기가
우세한다 싶으면 그쪽에 계속 서가지고 국힘 정치인들 공격을 하겠죠. 네. 그리고 아니다. 현실적으로 윤석열 이제 버리고 조기 대선 이거 가가지고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 이쪽으로 붙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유튜버들이 움직이고 커뮤니티가 움직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기서 그 국힘 정치인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끼리 이제 살 길 찾기 위해서 머리 엄청 굴려야 돼요. 예. 그동안은 이제 사이비 종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유튜버들의 탑세에서 재미 많이 봤죠. 하지만 이제는 그 대가를 돌려받을 시간이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주시민들은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잘 보시라. 예, 엄청나게 싸울 겁니다. 우리 항의도 이사가 그걸 맨날 보고 있어요. 맨날 보고 있어서 눈이 빨개지겠네. 맨날 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축적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네. 또 잘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명태균 사건. 이게 지금 지금 명태균 씨가 뭐 소란도 피웠다고 해요, 법정에서. 네. 퇴정도 당했다고 하고. 명태균 씨가 검찰 수사를, 창원지검 수사를 못 믿는 것 같은데, 일단은 창원지검 사건 자체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이송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는 네. 이유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 작년 11월에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황금폰과 관련해 가지고 포렌식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포렌식이 뭐 몇백 년 걸리나요? 근데 이게 107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이미 완성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검찰이 이래서 욕먹고 이래서 없어져야 된다고 비난받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수사가 끝났으면 네. 그걸 국민들 앞에 낱낱이 보고를 해야지 이걸 묵히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치 세력에게 동조하려고 했던 것 같이 부여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는 작년 11월이면 비상계엄이 있기 전이잖아요.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거 보고 안 했겠습니까? 법률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거 일보 했을 거예요. 일보. 날마다 보고 했을 맨날 겁니다. 네. 민정수석 통해서 보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상계엄하고 사실 저는 이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앙으로 이걸 가져갔으면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가름해 볼 수 있는 첫 신호탄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느냐 안 부르냐 하느냐. 안 부르냐. 저는 이게 첫 출발이라고 봅니다. 무서워요. 왜 못 불러요? 근데 지금까지 하는 걸 보면 어제 검찰 그 보고 보니까 예. 보도자료 보니까 이것도 비겁해요. 아니 기자들 불러가지고 좋게 브리핑을 해야지 기자 질문 안 받으려고 그냥 보고 그 보도자료만 낸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국민의힘 당시에 당대표 통해 가지고 뭐 전현직 행정관 비서관 대통령실 뭐 다 100명 불렀다고 하는데 보고서 내용이 너무 초라해요. 네. 그들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한간의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서울에서 창원지검으로 파견온 팀들은 예. 이 수사의 그 관점을 지역 정치인과 명태균의 유착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했고 네. 창원지검에 원래 있었던 수사팀은 서울에 있는 중앙 정치인과 명태균과의 어떤 유착 관계를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인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또 우리 탄핵 심판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또 한 방 해주셨잖아요. 예. 비상계엄의 이유는 지극히 대통령의 개인적 개인사. 사정. 그러면 가정과 관련된 개인사가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밖에 토리는 없어요. 아니겠죠? 뭐 물론 토리일 수도 걔는 알것 있겠지만.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비아폰 수사부터 해서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근데 이 비아폰의 중심에도 저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몇 개의 비아폰이 갔는지 모르고 아하. 몇 개를 받아가지고 저는 김건희 여사가 혹시 또 다른 민간인에게 이걸 줬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여사 수사하느냐. 여사 빼세요. 뭐 이게 좀 제가- 범죄자 같은 느낌이 제가- 여사 붙여야 되나? 이게 또 빼셔도 법조 될것 소송이 같은데. 상당히 두려운 책이라. 종편 가서 그냥 하시고. 근데 하시고. 김건희 씨라고 부른다고 이거 고소 들어옵니까? 그때 여사 이런 것까지 붙여가지고 무서워하는 세상이 됐다니까요. 맞아요. 종편 가면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무서워요. 김건희 여사법 아니라 해가지고 특별법. 네. 그 저기 방심위에 다 걸려가지고 저도 그때 문제가 된 적이 있긴 한데 아. 그래서 전 더 김건희라고 부를 겁니다. 아니, 방심이 전에 네. 갑자기 나만 개편이 되어 있어. 또 많이 나가셔야 되니까. 저는 김건희 씨라고 생각하는데 네, 김건희 또 씨 이제 나가셔야 네. 되니까. 네. 뭐. 그 김건희하고 명태균 이게 텔레그램 통화 이게 사실은 녹취는 아닙니다. 아마 복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보니까 김상민이라는 사람 뭐 그때 기억날 겁니다. 창원 의창에 네. 좀 공천 좀 줘라 이런 얘기하면서 뭐 명태균이 안 된다 이래면 110석도 못 받는다 그 했던 걸 공개가 됐는데 뭐 이게 진실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네. 안 그래도 사실 지금 다룰 이슈도 많고 지금 다수의 국민들이 피로도가 지금
최고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의 말만 언제까지 우리가 봐야 되냐? 뭐가 있으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본인 주도적으로 뭔가를 자꾸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루 이틀이죠. 네. 그리고 이미 본인이 뭔가 주도할 수 있는 판때기는 자기 스스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강혜경 씨를 계속 공격하면서 뭐 공익제보자 권한 막 뺏어가려 그러고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겹다. 진짜 뭐 지겹다. 있으면 빨리 그냥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뭘 갖고 있는 거는 맞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참 이 명태균의 어제 변호인을 통한 어떤 입장문이고 그 텔레그램 예. 통화 이런 걸 보면서 야 역시 사람 간에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양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익을 서로 나눌 수 없는 갈등이 생기는구나. 예.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과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이 삼각편대가 그렇게 끈끈하게 지내다가 왜 이게 좀 틀어졌을까? 저는 처음에 명태균이 출연했을 때부터 예. 저는 방송에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명태균은 지금 대통령실을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 살려달라. 창원 산단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어디서 불 꺼져 가지고 사건화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 달라라는 신호인데 이 사람의 개인 성향상 쉽게 말해서 너무 세게 나가버린 거죠. 좋게 조용히 고개를 숙이면서 딜을 못한 게 아니라. 근데 이번에 통화의 복기록을 보면 결국에는 명태균은 김영선을 또 다시 당선을 시켜야만 하는 입장인 것이고 그다음에 김건희는 김상민이라는 검사를 꽂아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가 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게 뭐냐. 우리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쨌든 간에 정치밥 오래 먹었고 네. 정치 평론을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아는 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걸 말씀하시면 많이 안 해 할 수가 있지만 전혀 되지도 않은 소리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죠. 마찬가지로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아니 김상민 꽂아라 안 된다. 그리고 지역도 모르는 사람 꽂으면은 총선 진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아니다. 보수가 역대 최대로 대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네. 누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이철규, 윤한홍이 그러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태균 입장에서 얼마나 가짜 않겠어요. 안 그래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갈등의 골이 시작돼서 결국은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게 명태균은 그래도 또 자기가 이게 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110석 미만인데 이거 맞췄어요. 또. 네. 대충 맞췄어요. 명태균은 계속 맞추긴 하네요. 뭐 맞춘 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내가 뭐 어제 되면 탄핵 뭐 한 달 만에 될 끼다 이런 건 그렇죠. 그게 제일 다 컸죠. 맞추긴 되게 맞췄어요. 거의 허경영 수준이죠. 맞추기는 되게 맞추는 상황이네요. 사실 아까 그 강성필 부대변인님 말씀에 하나 또 얹자면 네. 요 이렇게 겉으로 센 척하지만 실제로 SOS 요청하는 거 딱 생각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네. 이따가 허은하 전 대표가 또 가장 곧 강력하게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비판할 이준석 씨도 네. 그 겉으로는 뭐 김건희 구글 드라이브 운운하면서 내가 다 갖고 있어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언플해요. 자기 이미지 막 이렇게 만들면서 하지만 실제로 맨날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게 이 명태균 씨의 똥개라는 얘기까지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또 뭐 이준석 전 대표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또 허나 대표 오시면 좀 여쭤봐야 되겠지만 어째 보십니까? 명태균이 다른 건 다 얘기해도 이준석 의원 얘기는 조금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뭔가 보호한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 저는 명태균보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오래 지켜봤기 때문에 이준석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고 하면 이 사람이 거침없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달변가이기도 하고 거침이 없는데 명태균 씨와 관련해가지고는 꼭 명태균 사장이라고 그래도 존칭을 해주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명태균 씨가 그런 거에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뭐 사기꾼 뭐 이런 말이 광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그걸 아는지 꼭 사장이라고 해주고 어쨌든 공격을 안 합니다.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 선긋기하고 그래서 저는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뭔가 있다. 국민의 이 보수 조기 대선의 키는 명태균이 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명태균 사장님, 네. 박사님, 님님님님님 붙이는 그러니까 사람이 뉴스토마토가 얼마나 맞아요. 밉겠어요. 예. 그때 그 뒤에서는 어떤 식으로 본인을 그렇게 비하하고 있는지 다 봤잖아요. 네. 결국에는 지금 뭐 명태균의 벽도 있고 이게 이제 여론조사 조작 쪽 문제라면 여론 조성 쪽 조작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게 최근에 허은하 대표가
지금 이 언론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실제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달변가 이미지를 본인이 여태까지 꾸준히 막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날 본인은 만만한 상대를 대상으로 멱살 잡고 흔들었거든요. 그 네. 전한길, 황교안, 심지어 뭐 동덕여대 사태를 두고 학생들하고 토론하자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왜 허은하 대표가 1대1 토론하자는 건 아직까지도 못 본 척하냐. 그전엔 신인규 변호사도 토론하자 했고 저도 토론이나 키보드 배틀 다 좋다 했어요. 괜찮습니까? 근데 페이스북 차단당했다니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상대방의 이미지를 이상하게 만들고 도망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2대2도 가능하다. 자신 없으면 2대2 토론하자. 2대2 뭐 천하람 허은하 대표가 뭐 그 이제 어떤 고생인지 이따 저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허은하 대표랑 2대2로 같이 한 편으로 가실 생각도 저는 뭐 사실 불러주신다면. 예, 근데 그럼 이제 저랑 하시기에 부담되시죠. 천하람 이준석 2대2 괜찮아요? 뭐 얼마든지 누구든지. 자신 왜냐면 있습니까? 이준석 씨는요. 예, 예. 지금 본인 예를 들어서 저랑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끝날 땐 이준석 대 이준석이 돼 있습니다. 본인과 본인. 자기가 막 자기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권성동과 권성동 싸우듯이 권권. 자료 다 저는 있습니다. 예. 그 이준석 의원하고 우리 황해도 의사하고 합표 아깝습니다. 황해도 의사가. 그러니까 예. 그 허은하 대표 그 여자 그 변호사분 있잖아. 이번에 그 김소연 씨. 그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마치고 우리 개혁신당의 허은하 전 대표를 빨리 모셔야 기대되네요.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의사당 1번 출구 황해도 의사 강성필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